총강 제2강 2027년도 상행위 출제 영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1강에서는 상법 총칙을 했었고요. 좀 시간이 갔는데 제가 개인적인 어떤 시간이 좀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이제 상행위부터 회사법 총론,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이 부분은 좀 빨리 하는 걸로 하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우리가 강의를 이제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강의는 우리가 제가 맹글어 놓은 2025년도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정상법을 포함돼서 새 책을 맹글긴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좀 팔고 하고 이제 강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새 책은 아직 만맹글고, 우리가 제 수업을 듣는 분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강의를 설명하면서 개정상법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 아니면 뭐 우리가 또 써머리가 좀 필요하면 써머리 좀 맹글어서 우리가 줄이는 걸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죠. 자, 오늘은 우리가 제2강, 총강 제2강 27년 상행위 출제 영역 분석하면서 제2편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2편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제 상법 총칙 상행위 이 부분이 이제 세네 문제 나오고 상행위가 네다섯 문제 나온다라고 얘기했지만 26년도에는 네 문제 네 문제가 나왔어요. 상법 총칙 네 문제, 상행위 네 문제.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상법 총칙이 조문은 몇 개 안 되지만 45개 조문, 1조부터 45개 조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걸로 봐서 세 문제, 네 문제 영역이다. 그다음에 상행위는 네다섯 문제 영역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죠. 자, 제일 먼저 이제 상행위에서 시험에 나오는 영역들을 보면은요. 이제 기본적인 상행위 해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기본적인 상행위는 22주, 22가지입니다. 46조에 열거되어 있는 22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상행위고, 요 기본적인 상행위는 우리가 당연상인, 그죠? 사주에 열거되어 있는 당연상인과 연결돼서 주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오려면 이제 기본적인 상인과 당연상인이 복합 같이 포함돼 가지고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어떤 영역이고, 독자적인 문제로는 안 나오고 상행이 전반적인 문제로도 이제 포함돼서 나오죠. 그 다음에 종래에는 이제 보조적 상행이 해가지고 47조에서 1항, 2항에 관한 내용 조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적 상행이 실질적으로 뭐냐 해서 독자적인 문제로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론적인 어떤 부분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걸 낼 틈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상행이 전반에서 47조가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보조적 상행위는 독자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준비는 공부할 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요 이제 전반적인 문제로 하나가 나온다. 상행위 전반.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올 때가 됐어요. 전반적인 46조부터 66조까지 해당되는 전반적인 문제. 여기 이제 나올 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상 특수한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상호계산, 익명조합, 합자조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민법의 계약이, 전형계약이 14개가 있어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14개인데, 민법에 14개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상법상 정해진 계약이다 해서, 민법과 다른 상법상 특수한 계약 해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상호계산, 익명조합, 합자조합. 요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경련으로 나오는 경우가 이제 좀 많죠. 그래서 이제 26년도에 익명조합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건 나올 확률이 높은 건데 상호계산하고 합자조합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독자적으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1순위 영역입니다. 상호계산과 합자조합은 좀 기억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행위 강론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상행위 강론에서 이제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그다음 운송인, 운송주선인, 창고업자, 공중적객업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이제 연결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스, 가맹업, 채권 매입업도 우리가 168조에서 2에서부터 10위까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우리가 상행위 강론에 포함되는 거지만 좀 독자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리수업이 26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금융리수업이 독자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가맹업, 그다음에 채권 매입업, 가맹업은 이제 조문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아니 채권 매입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제로 나오지는 않지만 가맹업은 독자적인 어떤 문제로 가맹업자, 가맹상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리스하고 금융리스하고 가맹업하고 섞어서 나오는 경우 아니면 세 개가 다 섞어서 나오는 경우 이것도 이제 나올 확률이 적지 않다. 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문제도 좀 연결되면서 조문하고 연결되는 게 상사매매, 상사대리, 상사유치권이에요. 그래서 상사대리, 상사매매는 이제 우리가 67조부터 71조에 나오는 건데 26년도에 출조가 됐어요. 그러면 또 다시 나오는 확률은 좀 적다. 49%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올 확률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이제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나올 확률이 적다. 공부는 해두지만 적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상사대리, 상사유치권은 독자적인 어떤 문제, 상사 유치권이 최근에 58조에 대한 부분이 독자적인 어떤 문제로 나오기도 하니까 이것도 독자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사 대리는 48조부터 이제 50조까지의 내용인데 이것도 독자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좀 비교적 요것도는 이론적인 게 연결되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그렇게 막 중요하지는 않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면 이제 기본적인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상행위 전반. 그래서 46조부터 우리가 66조까지의 어떤 한 문제는 요거는 아주 꼭 나올 거다. 섞어서 우리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게 27년도 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특수한 계약에서는 이제 익명조합이 26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상호계산하고 합자조합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리상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이 26년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운송인에 관계되는 부분이 두 문항 정도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공중적계업자, 창고업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문제도 나오고 두 문제도 나오니까 꼭 기억해둬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맹업, 채권매입업, 리스 이런 것들도 섞어서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가맹업이 중요하다. 이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상사매매, 상사대리, 상사유치권 이런 것은 이제 3순위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공부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공공연부터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게 지금 설명한 부분들이에요. 공공연부터 쭉 나오는 거 쭉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걸 다 분석해가지고 공공연부터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부분들이고요. 이론적인 것도 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17년도부터 26년도까지 이제 우리가 보고 27년도에 나올 걸 이제 분석해 보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한 23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요거 부분만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상행위 부분에서 나올 문제들을 우리가 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7년도에 보면 화물상환증 나왔고 화물상환증이 나오면 이제 이론적인 부분도 조문 자체도 나올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조문 중심으로 화물상환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론적인 것도 좀 섞어서 나오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조문 중심으로 화물상환증 이것도 뭐 3순위 정도로 나올 수 있겠다. 운송인의 고가물의 책임 요거는 종래 좀 나오던 건데 최근에 잘 안 나오고 있죠. 상법상 유치권도 요것도 이제 빈번 영역은 아니지만 준비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법정이율 뭐 이런 것 중에 나왔다. 19년도에 나왔다. 이런 거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왔고 20년도에 보면 익명조합의 종료사유. 그죠? 19년도에 상호계산이 나오니까 20년도에 안 나오고 종료사유가 나왔는데 종료사유가 나오니까 좀, 좀 허젓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뭐 익명조합이 또 나올 수도 있었는데 26년도 익명조합이 나왔기 때문에 27년도에는 우리가 상호 계산하고 합자조합. 요거는 우리가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26년도로 상행위 전반이 나왔는데 27년도에 이제 상행위 전반이 나올 수 있겠다. 이 상행위 전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46조부터 66조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치권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독자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위탁 중개업, 위탁 매매업, 뭐 창고 뭐 이런 식으로 세 개 문제가 나왔잖아요. 22년도에는. 그러니까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는 대리상부터 우리가 중개인, 위탁매매인, 창고업자, 공중적계업자 이것 중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금융리스는 안 나오고 26년도에 또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제 가맹업하고 채권 매입업은 우리가 좀 중요하다. 그다음 섞어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23년도에 쭉 나왔는데 이제 그게 보면 가맹업, 금융립수업, 채권 매입에 관한 설명이 섞어서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24년, 25년, 26년도를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인 간의 매매, 그게 이제 24년도에 나왔는데 26년 또 나왔잖아요. 그럼 7년도에는 상인 간의 매매, 요건 나올 확률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고, 24년도에 합작조합이 나왔잖아요. 그죠? 25년도에 상호계산이 나왔잖아요. 26년도에 익명조합이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경론제로 돌아 합자조합, 상호계산, 익명조합, 합자조합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그냥 섞어서 낼 때는 막 복합적으로 두 문제도 얘기를 하는데 한 문제 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익명조합보다는 우리가 뭐가 좋아요? 중요해요?
상호 계산과 합자조합. 이거 둘 중에 하나,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독자적인 한 문제는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운송 주선인이 같이 섞여 나오는데 운송 주선인은 또 우리가 또 내기는 좀 적어하는데 운송인은 두 문항 정도가 나와서 운송인은 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화물 상한증도 좀 우리가 25년도 나왔기 때문에 27년도에 또 나올 수도 있고, 공준조개업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6년도로 보면 요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상인간의 매매는 27년도에 나올 확률이 적다. 그 다음에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이 나왔지만, 운송주선인이 세 문항이 나오고, 운송인이 좀 약간 두 문항이 나오긴 했지만, 요것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운송인을.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익명조합이 나왔기 때문에 27년도에 익명조합은 나올 확률이 적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뉴스가 나올 확률도 26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나오길 확률은 적다. 나올 때가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오긴 나왔어, 26년도에. 근데 27년도에 우리가 금융뉴스 또 이렇게 섞어서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채권 매입업하고 가맹업자, 가맹상 같이 금융뉴스 세 개를 섞어서 아니면 금융뉴스하고 우리가 가맹업을 섞어서 아니면 우리가 채권 매입까지 섞어서 이렇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어떤 게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이고 운송인도 좀 공부해야 되고 운송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화물상한증도 중요하고 우리가 익명조합 빼고 상호계산하고 합자조합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상인가나 매매도 빼고. 그래서 27년도에 우리가 이제 뭐가 나올 거냐라고 하는 이제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앞에서도 설명을 했던 부분이지만, 조문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강의, 옛날에는 이제 상법 이론을 다 철저하게 공부를 했죠. 근데 그거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적당한 부분에서 조문을 공부하면서 상법 이론에 대한 부분들은 기출지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더 중심으로 공부하고, 뭐 가볍게 우리가 상법 전반적인 어떤 강의 개념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 27년도에 상행에 대한 공부 방법은 46조부터 168조의 10위까지 조문을 우리가 달달달달달 외우면 네 문제 내지 다섯 문제까지 나와도 다 맞을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을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객관식을 이제 공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무래도 뭐 우리가 재시생들은 좀 더 이론을 공부했으니까 좀 더 공부하기 수월할 거다. 그다음에 초시생들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은 초시생이나 재시생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재시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법에 대해서 좀 공부했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인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라고 할 때는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34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32문제로 나온다면 16문제 이상이 뭐냐면은 상법에서 우리가 조문 중심으로 다 나와요, 거의. 그럼 1조부터 168조 10위까지가 8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361조부터 412조의 2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주주총회 그다음에 이사, 대표이사, 이사회, 그다음에 감사에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에 관계되는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문제가 세네 문제, 세네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어떤 때는 여덟 문제, 일곱 문제, 여덟 문제도 나오고 어떤 때는 열 문제까지 나오는 게 주식회사의 기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초시생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한 달 내내 한 달 안 가고 한 10일, 20일 정도 열심히 그거만 가지고 뭘 공부하냐면 1조부터 168조에 10이 외우세요. 달달달달 외우세요. 그러면 7, 8문제는 일곱 문제까지 이상은 마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뭘 첨부하냐면 기출지문 기출문제를 한 10회분에 정해서 나온 이론을 다 공부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부분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조문을 중심으로 외우면 거의 8문제가 다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론적인 어떤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걸린다 그러면 기출주문 10개년 정도에서 나왔던 이론 그 내용의 부분 그 공부하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 조언을 우리가 초시생이든 재시생이든 상관없이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좀 더 우리가 1조부터 168조의 12, 361조부터 415조, 415조의 2, 요거를 달달달달 외우면, 한 달 내에 달달달달 외우면 우리가 34문제 중에서 최소한 우리가 반, 50점 정도는 맞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50점 정도 맞을 수 있고 자신이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문제 풀어가면서 이론도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 하고 조문을 단단히 외우면 시험에 나오는 조문들이 다 조문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의. 거의 조문이라고 봐야 돼요. 조문만 공부 잘하면 거의 30문제 이상,
32문제까지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인 것, 판례도 뭐 우리가 거의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뭐한 문제 정도, 두 문제, 판례 우리가 나왔던 것도 나오고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이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개정상법의 경우도 개정상법 단독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출제 영역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하지만 거기에 연결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개정상법이 좀 섞여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2027년도 출제 가능 영역에서 제1순위로 보면 상행위 전반, 요거는 거의 46조부터 66조까지 조문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한 문제가 맞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호 계산하고 합자조합 두 문제도 나올 수 있고 한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럼 조문 중심으로 공부한다. 그럼 두 문제가 맞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공중조개업자, 창고업자까지 그다음에 이제 가맹업, 금융뉴스업, 채권 매입업까지 우리가 조문을 달달 외우면 최소한 뭐 조문 중심으로 거의 다 공부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것도 이론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출지문에 나와 있던 거 그대로 냅니다, 거의. 그러면 우리가 8문제 맞죠. 그다음에 이제 이순위로 이제 상사유치권이 독자적인 어떤 문제로 나온 최근에 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두면 58조예요, 조문.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상사특별유치권까지 이제 공부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상사 대리는 이제 48조부터 이제 50조까지 연결되는 거죠. 현명주의를 취하는 민법, 어음수표법, 비현명주의를 취하는 우리가 상사 대리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이론적으로 좀 연결되니까 잘 안 내요. 하지만 우리가 조문으로는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 48조부터 50조까지.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상행위와 당연상해인 우리가 이제 연결돼야 되는 거. 보조적 상행위는 47조의 내용인들인데 46조의 내용을 영업으로 하면은 기본적인 상행이 되고 영업을 위해서 하면은 보조적 상행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위해서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합해서 우리가 상대적 우리가 상행이라고 얘기하고 절대적 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담보사채 신탁법하고 신탁의 인수 두 가지가 당연상행을 정하는 개념인데 신탁의 인수는 기본적 상행이 46조의 15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연상행을 정하는 개념은 사채총액의 인수, 담보사채 신탁법 23조 2항의 사채총액의 인수하고 기본적 상행이 요 23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가 46조는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순위로 이제 운송업, 화물상한증, 이런 것까지 이제 공부를 해두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분석한 거에 의하면 이제 7, 8문제는 조문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이론적인 어떤 부분은 막 굉장한 걸 외우는 게 아니고, 기출주문에서 나왔던 이론적인 어떤 부분이 좀 섞어서 나오면 그걸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비하면은 7, 8문제를 맞출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제2편 상행에 대한 어떤 출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좀 더 빨리빨리 해가지고 해서법 총론, 주식해서까지 해보고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쳐보겠습니다.